1998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코소보 전쟁에 무력 개입을 선언합니다. 이듬해 3월부터 1000여 대가 넘는 항공기들이 투입되어 세르비아군을 제압하기 위한 항공작전인 얼라이드 포스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작전으로 세르비아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전쟁은 나토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나토군의 항공기 한 대가 세르비아 반공군에게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방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피격된 항공기가 미 공군 소속의 F-117 스텔스 전폭기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F-117은 스텔스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첨단 항공기이고 1991년 걸프전쟁에서는 단 한 대의 손실 없이 수많은 작전에서 큰 성과를 올렸던 전폭기였기 때문에 당시 서방 국가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미 공군에서는 세르비아군의 무차별적인 대공포 사격에 F-117이 어쩌다 격추된 것뿐이라며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려 했지만 훗날 세르비아 측에서 이날의 격추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공개되면서 이 일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코소보 전쟁 당시 세르비아군은 40개의 발사대로 구성된 SA-2 지대공 미사일 6개 포대, 60개의 발사대로 구성된 SA-3 14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었고 그 밖에 수백 발의 단거리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르비아군의 지대공 미사일들은 미군이 운용했던 대레이더 미사일 AGM-88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세르비아 반공군 250 미사일여단의 3대 대장이었던 졸탄 다니는 2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4대의 SA-3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SA-3는 1960년대에 소련에서 개발된 구식 미사일이지만 세르비아군은 여기에 열영상 장비와 레이저 거리 측정 시스템을 추가했고 다른 레이더들과 표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링크 기능까지 갖추어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단위 중령은 평소 걸프전쟁에서 활약한 F-117 스텔스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최첨단 병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가 내린 결론은 먼저 미군의 대레이더 미사일로부터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휘하던 SA-3 미사일은 바퀴가 없는 고정식 모델이었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트럭에 미사일 발사대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개조를 실시했고 부대원들에게 트럭에서 발사대를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훈련을 반복시킵니다. 이러한 훈련 덕분에 단위 중령의 부대원들은 미사일의 전개와 사격 준비까지 60분 이내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토군의 아비아노 공군기지 주변에 은밀하게 감시원을 배치했습니다. 감시원은 기지에서 출격하는 항공기의 숫자와 기종, 방향 등을 관측하여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감시원의 보고에 따르면 나토군의 항공기들은 정해진 시간에 매우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통해 정보를 축적한 단위 중령은 나토군 항공기의 예상 비행 경로에 자신의 미사일 발사대와 관측소를 집중 배치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관측소에서 열 영상 장비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 항공기의 이동을 감시하도록 했는데 그가 추적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한 이유는 미군의 대레이더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군은 세르비아군이 레이더를 켜면 바로 그 레이더를 추적해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단위 중령은 이러한 미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선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레이더를 가동해야 하며 그 시간은 20초를 넘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위 중령은 부대원들에게 20초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의 반공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상당히 오랜 기간 큰 피해 없이 본래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27일 아비아노 공군기지에 파견된 감시원으로부터 F-117 4대가 전자전기에 호위 없이 출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단위 중령은 F-117이 자신의 작전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되자 드디어 레이더를 가동하도록 합니다. 사실 F-117이 레이더에 100%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아 그것이 항공기인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새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인데 단위 중령은 감시원으로부터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F-117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르비아군이 보유한 SA-3 미사일의 사격관제 레이더는 F-117을 탐지하기 어려웠지만 단위 중령은 V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P-18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가동했으며
여기에서 발사되는 저주파는 F-117의 특수 도료에 흡수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스텔스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더가 가동을 시작한 지 17초가 지난 순간 세르비아 방공군은 SA-3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합니다. F-117을 조종하고 있던 데일 젤코 대위는 미사일이 자신에게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초에 불과했습니다. 회피 기동에 들어간 데일 젤코 대위는 첫 번째 미사일은 피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미사일의 근접 신관 파편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F-117은 격추되어 추락하게 됩니다.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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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as 3-1.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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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as 3-1. Vegas 3-1, Magic 8-6 on guard, go ahead. Roger, roger, out of the aircraft. Down. Oh, damn. 비상탈출을 실시한 데일 젤코 대위는 세르비아군의 추적을 받았지만 8시간 뒤 미공군의 탐색 구조대에게 구조되어 무사히 귀환합니다. Stay there fucking for 9 hours, 이후 추락한 F-117은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에 연구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토군은 남은 전쟁 기간 동안 항공기들의 비행시간과 경로를 수시로 바꾸면서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했고 F-117이 또다시 격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F-117의 추락은 가장 유명한 항공기 격추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F-117이 얼마나 격추시키기 어려운 항공기인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F-117을 격추시킨 단위 중령은 제대 후 제과점을 운영하는 제빵사가 되었고 데일 젤코 대위와 다시 만나 그날의 일을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Hey, that's my stuff. F-117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고 여기에 투입시킬 무기로 토마호크 미사일과 F-117 스텔스기를 고려했었습니다. 2004년에는 실제로 10여 대의 F-117과 이를 운용하는 지상요원 300여 명이 군산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배치되었던 목적은 미 공군의 원정군 전개훈련으로 한반도의 지형을 숙지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불만감을 표시했고 중국 또한 F-117의 한국 배치를 불편해했습니다. 이렇게 F-117은 뛰어난 은밀성과 공격 능력으로 단지 자신의 나라 주변에 배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지난 2008년 F-117은 최신형 스텔스기인 F-22에 자리를 내주며 퇴역했습니다. 그 후 일부 기체는 전시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나머지 기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퇴역한 것으로 알려진 F-117의 비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항공기는 F-117과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기존의 검정색 도색이 아닌 다른 위장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미 공군은 소수의 F-117이 연구용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 공군 입장에서 F-117은 이미 구형 기종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부담이 적으며 유지 비용도 최신형 스텔스기보다는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F-117은 새로운 레이더 반사물질이나 엔진을 시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상적기 역할을 하여 적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하는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F-117은 최초의 스텔스기로 수많은 폭격 임무에 투입되어 작전을 성공시켰으며 앞으로 항공기의 역사에서 반드시 언급될 인류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초의 스텔스기 F-117 나이트 호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